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월이라는 21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 월이는 한숨을 내쉬며 빈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이의 부모님은 3년 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결국 남의 땅을 빌려 소작농으로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을 버티다가 슬픔과 과로로 따라가셨습니다. 월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양반집 딸이었지만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월이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월이야 시집이나 가거라.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하지만 저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월이는 가난했습니다. 지참금은커녕 혼수조차 장만할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줄까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어? 한양에서 큰 부자가 이 마을에 온다던데? 정말? 무슨 일로? 시바디를 구한다는 고먼. 월이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씨바지라. 월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바디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양반집에 들어가 아이를 낳아주는 여인을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받고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까? 며칠 후 월이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월이라는 처녀가 여기 사오. 월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고운 옷을 입은 중년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의 옷차림만 봐도 부잣집 마님임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월이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조씨 부인이라고 하오.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십시오.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부인의 얼굴에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구려. 송구합니다. 변변찮은 방에. 됐소. 나는 오늘 월이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소. 조씨 부인은 월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자식이 장가를 간 지 8년이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소. 월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낳소. 의원들이 여럿 봤지만 모두 고개를 젓더구려.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우리 집에 씨바지로 들어와 주었으면 하오. 월이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건은 이렇소. 아들을 낳으면 밭 2마지기를 주겠소. 딸을 낳아도 밭 반마지기는 줄이다. 밭 2마지기라니. 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 2마지기면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집을 나가야 하오. 아이와 정을 두면 안 돼오. 이것이 규칙이오.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오. 사흘 동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사흘 후 다시 오겠소. 조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부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쌀이오. 당신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들었소. 먹고 힘을 차려서 잘 생각해 보시오. 고맙습니다. 월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다정한 말과 쌀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나간 후 월이는 쌀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월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씨바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월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이는 빈 쌀독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것과 씨바지로 들어가는 것. 뭐가 나을까? 조씨 부인이 준 쌀로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밭 두 마지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흘 후 조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이 생각해봤소? 네, 부인. 제가 씨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조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정을 주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규칙이요. 월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소. 그럼 여기 문서에 손도장을 찍으시오. 조씨 부인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월이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시 밭 두 마지기를 줌. 딸을 낳을 시 밭 반 마지기를 줌.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집을 떠나야 함. 아이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음. 월이는 손이 떨렸지만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짐을 싸서 준비하고 있으시오. 가마를 보내겠소. 네, 부인. 다음 날 월이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하나, 아버지가 쓰시던 붓, 그리고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월이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월이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이틀을 걸려 도착한 곳은 큰 기와 집이었습니다. 와, 월이는 감탄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월이가 살던 집보다 컸습니다. 이리 오시오. 조씨 부인이 월이를 안내했습니다. 월이는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지낼 곳이오.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지내시오. 네, 부인.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월이가 살던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일까? 저녁 무렵 며느리인 송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송씨 부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야윈 편이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는 스트레스로 몸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월이냐? 네, 마님. 송씨 부인은 월이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월이는 젊고 피부가 고왔습니다. 송씨 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서 저런 계집을 들이게 되다니. 잘 들어라. 절대 도련님께 함부로 굴지 말거라. 씨바지면 씨바지답게 행동하고 분수를 지켜라. 송씨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마님. 송씨 부인이 나간 후 월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아야 해. 밭 두 마지기를 받으려면 참아야 해. 며칠 동안 월이는 별채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마당에 나가면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씨바지래. 얼굴은 곱게 생겼네. 쯧쯧 양반집 딸이라면서 씨바지로 들어오다니. 월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일주일 후 드디어 박진수 도련님이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겠소? 네, 도련님. 문이 열리고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월이가 고개를 들자 박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곱게 생긴 처녀를. 박진수는 30살이었습니다. 8년 전에 송씨와 혼인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로 씨바디를 드리기로 했지만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름이 뭐요? 월이라고 합니다. 월이. 좋은 이름이구려.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렇구만. 박진수는 월이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봐라. 주한상을 가져와라. 네, 도련님. 곧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월이 술 한잔 하시오. 네, 도련님.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소? 월이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다가
굶어 죽을 뻔했다는 것을. 박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구려.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밭 두마지기를 받을 수 있으니 월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월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월이, 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소. 걱정 마시오.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날 밤 박진수는 월이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박진수는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월이를 거칠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월이는 박진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박진수는 일주일에 2번씩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왔지만 점점 월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월이, 오늘 조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소. 그러셨군요. 그럼 도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지. 박진수는 월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했습니다. 송씨 부인과는 8년을 살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항상 아이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우울해했고 박진수는 그런 부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달랐습니다. 월이는 박진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적절한 질문도 했습니다. 도련님,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좋은 질문이요. 그래서 말인데, 박진수는 월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월이도 박진수가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로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진수는 월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월이, 추운데 이불을 더 가져다 드릴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오. 박진수는 하인을 불러 이불을 더 가져오게 했습니다. 월이는 박진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도련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박진수가 월이에게 자주 가자 송씨 부인은 질투가 났습니다. 저 계집이 서방님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 송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낮 송씨 부인은 월이의 처소에 찾아갔습니다. 월이, 네, 마님. 내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도련님께 함부로 굴지 말라고. 소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도련님께서 요즘 내게 자주 가신다며. 그건 도련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뭐라고? 내가 꼬리를 치니까 도련님께서 가시는 거 아니냐? 송씨 부인은 화가 나서 월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 월이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에 또 도련님의 마음을 흔들면 가만 안 두겠다. 송씨 부인이 나간 후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야 해. 밭 두마지기를 받으려면. 하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월이, 얼굴이 왜 그러시오? 뺨에 멍이. 아닙니다. 그냥 문에 부딪혔습니다. 정말이오? 박진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월이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건 혹시 월이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월이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구나. 조씨 부인과 박대감도 월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거라. 네, 대감마님. 월이에게는 좋은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삼, 녹용, 각종 과일. 박진수도 월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월이를 아꼈습니다. 월이, 몸조리 잘하시오. 네, 도련님. 내가 좋은 보약을 지어올 테니 잘 드시오. 고맙습니다. 박진수는 매일 월이에게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월이는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는 떠나야 해. 송씨 부인은 월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못 낳은 아이를 저 계집이 석 달 만에. 송씨 부인은 밤마다 무당을 불러 저주의 굿을 했습니다. 저 계집이 아이를 못 낳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월이는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갔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월이는 산기가 있어 산파를 불렀습니다. 월이는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힘을 주시오.
조금만 더. 으아.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요? 워리는 지쳐서 누워 있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하지만 산파는 곧바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정을 주면 안 됩니다. 산파는 냉정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하지만 산파는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워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씨 부인과 박대감은 손자를 안아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봤구나. 그러게 말이오. 박진수도 아들을 안아보고 감격했습니다. 내 아들. 하지만 박진수의 마음 한편에는 워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워리.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을 텐데. 다음 날 조씨 부인은 반문서를 들고 워리를 찾아왔습니다. 월이 약속대로 밭 두마지기 문서다. 네, 부인. 워리는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안 된다. 규칙이다. 빨리 잊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조씨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짐을 싸라. 오늘 당장 나가야 한다. 네. 워리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반문서를 품에 안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워리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거라. 워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밭 두마지기는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워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을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조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이 잘 지냈느냐? 부인. 어찌 오셨습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범이 너를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고 하시네. 하지만 송씨 부인께서는 송씨 부인은 이미 쫓겨났다. 뭐라고요? 조씨 부인은 설명했습니다. 송씨 부인이 워리와 아기에게 저주의 굿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박대감이 크게 노해서 송씨 부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범이 너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시네. 저를 정식 부인으로요? 그렇다. 어떠냐? 워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이제 내가 아이의 어미가 되는 것이니까.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워리는 다시 박가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씨바디가 아니라 정식 부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리. 도련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오. 아이가 기다리고 있소. 워리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우리 아들. 워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으앙. 아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워리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게. 워리는 아기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박진수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며칠 후 워리와 박진수는 정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했지만 정성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워리, 이제 당신은 내 정식 부인이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워리는 행복했습니다. 씨바디로 들어왔던 자신이 이제는 정식 부인이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도 워리를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월이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네. 예,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월이는 시부모님께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박대감도 월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러게 말이오. 월이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따님입니다. 딸이라니. 고맙습니다. 월이는 이번에는 딸을 직접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자라거라. 박진수도 딸을 안아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금슬이 좋구려. 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그 후로도 월이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딸, 넷째 아들, 셋째 딸, 다섯째 아들, 넷째 딸. 월이는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순산이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박대감은 놀라워했습니다. 월이가 정말 복덩이로구나. 그러게 말이오. 저렇게 아이를 잘 낳다니. 월이는 총 9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5, 딸 4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저를 때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동생이 먼저 제 장난감을 뺏었어요. 그만들 하거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월이는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진수는 월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미요. 과찬이십니다, 서방님. 아니요. 정말 대단하오. 9 아이를 저렇게 잘 키우다니. 월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박진수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조정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육품 벼슬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호품, 종사품, 정사품. 월이는 박진수를 잘 내조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소. 박진수는 월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월이는 똑똑했습니다. 박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서방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오, 그것 좋은 생각이요. 박진수는 월이의 조언을 따라 일을 처리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상관들도 박진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진수는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인재입니다. 마침내 박진수는 정의품 판서에 올랐습니다. 판서는 조선의 육조를 이끄는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방님. 다 당신 덕분이요, 월이. 박진수가 판서에 오르자 월이는 정부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인은 정의품 벼슬아치의 부인에게 주는 칭호였습니다. 월이와 박진수는 아이들을 잘 교육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서당에 보내 글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너희 어미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희를 낳았는지 아느냐? 네, 아버지. 큰아들은 23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둘째 아들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과거보다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리하여라. 다섯째 아들은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었습니다. 딸들도 모두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습니다. 큰딸은 영의정댁으로, 둘째 딸은 판서댁으로, 셋째 딸은 부유한 상인집으로, 넷째 딸은 명문 양반가로 시집 갔습니다. 월이는 아이들이 모두 잘 되는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잘 됐습니다. 다 당신이 잘 키운 덕분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월이와 박진수는 20명이 넘는 손자, 손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뛰어왔습니다. 월이는 손자, 손녀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예쁘게 자라거라. 어느 가을날 월이와 박진수는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월이. 제가 밭두마지기를 받고 씨바지로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부인이 되고 9자식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박진수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가 만났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이루었소. 서방님, 월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도요, 서방님.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성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월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월이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굶주렸던 시절,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던 시절. 그때 나는 정말 절망했었지. 하지만 월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살아보겠다고 밭 두마지기를 받고 씨바지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의 결심이 옳았어. 씨바지로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로 만나는 사이였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박진수는 월이를 존중해 주었고 월이는 박진수를 신뢰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헤어져야 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부인으로. 모든 것이 감사해.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월이, 왜 혼자 앉아 계시오?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월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소? 제가 씨바지로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소? 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박진수는 월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오. 월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들었어? 박판서댁 부인이 원래 씨바지로 들어왔다던데? 정말? 그런데 지금은 정부인이라며? 그렇다네. 9자식을 낳고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더라.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월이를 칭송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용기를 냈다더라. 씨바지로 들어갔지만 결국 정식 부인이 되었다지. 복이 많은 여인이로구나. 월이는 가난한 처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가난한 처녀들에게 밭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월이를 존경했습니다. 박판서댁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신다더라. 어느 날 왕이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박판서, 그대의 부인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씨바지로 들어왔으나 정식 부인이 되어 9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잘 도와준다지. 황송하옵니다. 왕은 흐뭇해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부인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왕은 월이에게 비단과 금은 보화를 하사했습니다. 월이는 왕의 하사품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는 가난했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씨바지였으나 정식 부인이 되었고 9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도다. 이는 참으로 귀감이 되도다. 왕의 칭찬에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렀습니다. 월이와 박진수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공했고 손자, 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9명의 자식과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2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 큰 저택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월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박진수도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었구나.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모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차례로 일어나 저를 올렸습니다. 월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월이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월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아주 가난했단다. 정말요? 그래.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되셨어요?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지. 용기를요? 그래. 밭 두마지기를 받고 씨바지로 들어가기로 했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거든. 월이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났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존중해 주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믿었단다. 와, 처음에는 힘들었어. 씨바지라고 사람들이 무시했고 첫 아들을 낳고도 볼 수 없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월이는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기억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용기를 내면 길이 열린단다. 네, 할머니.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단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와 박진수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후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이, 우리 참 오래 살았소?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후회 없소? 전혀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진수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밭두마지기를 받고 씨바지로 들어온 것이 잘한 일이었죠? 물론이요. 그때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씨바지였지만 정식 부인이 되었고 9자식을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그래, 간다. 월이와 박진수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식탁에는 9명의 자식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수십 명의 손자, 손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모두 식사하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저택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월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밭 두마지기를 받고 씨바지로 들어왔던 가난한 처녀. 월이는 이제 9자식을 둔 정부인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